2026년은 거대 외행성들이 별자리를 이동하는 시대의 큰 전환기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적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겠고, 남의 시선에 맞춘 삶이 아닌 나다운 삶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결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은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4월 내내 모든 행성이 순행하며 우리를 새로운 스테이지로 거칠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앞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어쩌면 뒤를 돌아보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수도 있겠고, 그 속도가 아주 빠를 수 있습니다. 망설임보다는 어쩌면 실행력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별자리이고요. 별들이 양자리에서 만나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새 시대의 시작과 함께 무엇인가 강한 행동력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2026년 4월 중요한 천체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요. 4월 2일 천칭자리에서 만월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특히 연애나 파트너십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나 깨달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면 표면화될 수도 있고요. 나와 타인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정리하는 타이밍일 수 있겠습니다. 4월 17일 양자리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양자리는 12궁 중에서 첫 별자리로 시작과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27도는 그 별자리 에너지가 가장 성숙하고 완숙 단계에 접어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미 쌓여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작,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최종 선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무엇인가 시작이 되었다면 다음 양자리에서 만월이 있을 때쯤 약 6개월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비안 상징은 종종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양자리 28도 세이비안 심벌은 실망한 대중인데요.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중이 실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내 자신의 진실성에 집중할 때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나 대중의 인기에 의지하려는 시도는 힘을 잃을 수도 있고요. 대신 군더더기를 뺀 담백하고 솔직한 시작이 어쩌면 더 강력한 뿌리를 내릴지 모릅니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양자리에서 수성과 화성, 토성이 7, 8도 부근에서 만납니다. 강렬한 변화를 예고하는데요. 이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보통은 이 주기들이 제각각 따로 있는데 2026년 양자리 7, 8도 부근은 이 세 가지 주기가 한 별자리 또 한 지점에서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행성이 한꺼번에 만난다는 것은 1년짜리 단기 계획과 그리고 2년짜리 중기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결론을 맺거나 동시에 시작이 된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건 마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되 강한 통제와 저항에 부딪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해야 되는 힘든 결정이라든가 어떤 소식일 수도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운전이나 여행 그리고 기계 조작에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충동적으로 하는 말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언어 선택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4월 19일에 화성과 토성의 만남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화성과 토성은 2년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자리에서 만나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무조건 달리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속도, 또 전략적인 인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 시기에 매우 단호하고 직접적인 변화를 겪게 될 수 있겠는데요. 세계사적으로는 2년마다 반복되는 갈등이나 질서 재편이 수성의 가세로 인해서 훨씬 더 지능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25일에는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천왕성이 84년 만에 소통과 정보의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에 입궁합니다.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에서 향후 7년간의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며 시대적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행성이 이동하는 별자리는 그 시대가 무엇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토성과 화성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4월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향후 7년간 인공지능, 통신, 기술, 정보, 운송수단, 교육 시스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학습이나 소통 방식 등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AR, 새로운 통신, 기술, 정보, 교육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시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세 개의 외행성,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이 모두 불과 공기 사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과 공기는 뜨겁고 빠르고 역동적이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왠지 벅차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적 큰 흐름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양자리 분들은 신월이 여러분의 별자리에서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의 재탄생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진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강력한 자기 혁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모든 방식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19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만나는데요.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사회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인내는 2년 뒤에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또는 추진력과 책임감이 결합해서 무모한 열정이 아닌 전략적이고 단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나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천왕성이 여러분의 3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7년간 소통과 학습의 영역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공부가 아닌 기술이나 아주 독특한 분야에 빠져들 수도 있겠고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나 거주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관계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동수단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황소자리 분들은 신월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휴식의 영역에 서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와 영적 성장이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씨앗을 틔우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과거의 업보를 정리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리치료를 시작하기에도 좋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일에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12하우스에서 만나는데요.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나 스스로 만든 불안감에 좀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정신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는 심리적으로 단단함을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천왕성이 여러분의 2하우스에 입궁을 하는데요. 드디어 천왕성이 여러분의 별자리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안정을 추구하는 황소자리 분들에게 변화의 행성 천왕성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7년간의 혼란이 끝나고 이제는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에 집중하게 될 수 있겠는데요. 다음 7년간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든가 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라기보다는 재택근무, 디지털 자산 혹은 여러 가지 수입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신월이 여러분의 11하우스에서 있는데요. 새로운 커뮤니티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거나 인맥을 넓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성과 토성의 만남이 여러분의 11하우스에서 있는데요. 그룹 활동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책임감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모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임을 구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의 별 천왕성이 여러분의 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변화의 주인공이 쌍둥이 자리 분들이기도 하고요. 다음 7년 동안 여러분의 정체성, 스타일, 외모, 여러분이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가장 나다운 독창적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요. 파격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개자리분들은 신월이 여러분의 10하우스에서 있는데요. 내 사회적 지위, 커리어, 타이틀, 명성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혹은 새로운 사업적, 직업적 타이틀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꼭 직업적 변화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이는 내 타이틀이 변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이나 이혼, 입사, 퇴사, 졸업, 입학일 수도 있습니다. 화성과 토성의 만남이 여러분의 10하우스에서 있는데요. 여러분의 야망을 현실로 바꿀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커리어에서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좀 고통이 따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증명해야 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발목을 잡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견디면 토성은 여러분에게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천왕성이 여러분의 12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해외, 심리학, AI 등 미지 영역에 관심을 두게 될 수도 있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꿈이나 무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7년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사자자리분들은 신월이 여러분의 9하우스에서 있는데요. 철학, 고등교육, 해외와 관련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장거리 여행을 계획을 한다거나 학위과정에 등록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여행이나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19일에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9하우스에서 만나는데요. 신념의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가치가 현실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해외 관련 업무나 공부에서 어쩌면 엄격한 규율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26일에 천왕성이 여러분의 11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쌍둥이 자리분들의 인맥 지도가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집단에서 좀 벗어나서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라면 만나지 않았을 좀 독특하고 천재적인 사람들과 연결되며 시야가 확장될 수도 있겠고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행운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다음 7년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천녀자리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천녀자리분들은 신월이 여러분의 8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공동자산, 투자, 상속, 로열티, 세금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깊은 심정의 변화나 중요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신월의 강한 영향은 이주, 또 이와 관련된 결과가 약 6개월 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일에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8하우스에서 만나는데요. 새로운 인연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과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한 화성 토성이 만난다는 건 지금 당장 실행하고 싶은데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낭비를 줄이고 자산가치를 향상시킬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6일에 갑작스런 변화별 천왕성이 여러분의 커리어 하우스에 입궁을 합니다. 앞으로 7년간 천녀자리분들의 공적인 타이틀, 커리어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천왕성은 자유의 행성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일을 하신다거나 은퇴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좀 기술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명성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SNS 활동, AI를 활용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쌍둥이 자리는 다중의 별자리라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칭자리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천칭자리분들은 17일에 양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7하우스이고요.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는데요. 결혼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라이벌, 1대1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거나 새로운 연인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19일에는 여러분의 7하우스에서 화성과 토성이 만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진다거나 엄격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보다 계약과 신뢰가 우선시되는 시기인데요. 경계선을 확실히 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26일에 천왕성이 여러분의 구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예기치 않은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외 이주를 간다거나 유학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종교나 철학에 심취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활동이 활발해지는 7년일지도 모릅니다. 정갈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정갈자리 분들은 17일에 여러분의 6하우스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일상 루틴, 업무 환경과 건강, 습관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거나 새로운 운동, 식단을 시작하기에도 좋고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6하우스에서 만나는데요. 과로를 좀 조심하면 좋은데요.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는 욕심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마련된 효율적인 업무 루틴은 여러분의 숙련가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런 변화의 별 천왕성이 여러분의 8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7년간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투자하는 방식,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접하게 될 수도 있겠고 상속이나 보험, 세금, 투자 등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흐름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사수자리 분들은 17일에 여러분의 5하우스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창작과 관련된 일, 내가 삶을 즐기는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거나 연애 혹은 자녀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5하우스에서 만나는데요. 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데 책임감이 앞서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예술가라면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만의 작품을 남길 기반을 닦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진지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26일에는 여러분의 7하우스에 천왕성이 입궁을 합니다. 향후 7년간 대인관계에 또 파트너십에 변혁기일 수 있겠는데요. 아주 독특한 성향의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파트너십에 있어서 자유를 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나 동업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관습을 깨는 좀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염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17일에 여러분의 4하우스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족관계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는데요. 집안에 새로운 활기가 돈다거나 이사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19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4하우스에서 만납니다. 부동산 문제나 가족과 관련된 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무거운 과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강한 책임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타협 없는 실천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26일에는 천왕성이 여러분의 6하우스에 입궁을 합니다. 향후 7년간 일하는 방식이 스마트해질 수 있겠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에 AI나 기기를 도입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신경계나 호흡기, 새로운 헬스케어 방식에 관심을 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프리랜서나 디지털 노마드 같은 유연한 업무 환경으로 이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분들은 17일에 여러분의 3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배움과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든지 단거리 이동 방법 또는 단기 여행, 이웃 환경이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새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개설해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19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3하우스에서 만났는데요. 말과 글에 무게가 실립니다. 단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고된 학습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26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3하우스에서 만납니다. 설득력이 강해지며 공부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집중력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26일에는 5하우스에 천왕성이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7년간 내가 삶에 즐거움을 느끼는 일에 혁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취미나 창작 활동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번개 같은 스파크가 튀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서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예술이나 창작
혹은 자녀 교육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자리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물고기 자리분들은 17일에 여러분의 이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시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19일에는 화성과 토성이 여러분의 이하우스에서 만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곧 관리의 정석을 배우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견고한 자산 구조를 만들게 될 수 있겠는데요. 가치 없는 것에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6일에 갑작스런 변화의 천왕성이 여러분의 사하우스에 입궁을 합니다. 향후 7년간 주거 환경과 가족과 관련된 큰 변화일 수 있겠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사를 자주 하게 된다거나 집을 사무실처럼 꾸며서 재택근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변할 수 있겠는데요. 가족 간의 소통 방식에서 아주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4월이 되시기를 빕니다.